안녕하세요. 이문정 연구원입니다. 인터넷 게임 통신까지 해서 내년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입니다. 올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디지털화의 수요가 더 팽창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도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하지만 9월달 이후로 규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규제 이슈는 좀 장기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년에 3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을 제외하고서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이유는 디지털화의 어떤 침투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아무래도 규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들의 성장은 지속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정 수준의 규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차피 유저들은 기존 업체와 플랫폼 업체를 비교했을 때 편의성에서 압도적인 플랫폼 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의 사례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UI가 변경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꾸준한 성장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내년으로 가면 탈코로나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탈코로나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된더라도 이 플랫폼 업체들의 본업 성장은 계속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장 성장률 대비로는 플랫폼 업체의 성장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년에는 해외 쪽 콘텐츠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에 대한 그림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의 강도는 올해보다 훨씬 더 완만한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매출 성장률도 잘 나오고 하긴 하지만 분명히 기저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어느 정도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레버리지가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주가 상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실적에 대한 개선도 물론 있었지만은 자회사들의 성장과 끊임없는 확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았던 건데 어쨌든 규제 이슈로 인해서 속도 자체는 조금 늘어졌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속도, 주가 상승의 기울기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은 아프리카TV와 네이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빅테크 업체와는 조금 다르게 이익 성장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온다는 측면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점은 기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즉 별풍선에서 나오는 매출들도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도 확인을 받고 있는데요. 광고주 저변 자체가 게임 광고주에서 일반 광고주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 NFT 마켓을 통해서 BJ들의 어떤 영상 콘텐츠를 IP화시키고 기존의 어떤 매출이 실시간 방송 위주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즉 레버리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규제 노이즈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자회사들의 해외 확장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 쪽에 조금 더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제페토와 같은 어떤 성장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게임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게임사들 전반적으로 좀 지각 변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국내의 어떤 고가금 MMORPG에 집중했던 회사들의 주가 퍼포먼스는 좋지 못했고요. 해외 쪽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던 업체들의 주가는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과금 MMORPG에 대한 어떤 피로도, 국내 유저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쌓인 상황에서 오딘이 흥행하면서 리니지 M이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매출 1위를 뺏어가면서 투자자들의 입장도 국내의 어떤 고과금 MMORPG 시장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이제부터 나오는 고과금 MMORPG들은 시장을 좀 나눠먹게 할 거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 쪽에 대해 좀 집중하는 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쪽으로 나가는 그림들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례는 이미 글로벌리 게임 유저들한테 인지도가 있거나 브랜드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는 업체들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랩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도깨비의 트레일러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 차기작 출시하고 나면은 이제 글로벌 유저들의 유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기 IP를 소싱을 해서 출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물론 흥행 가능성은 높지만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익률은 자체 IP를 활용한 업체들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고가금 MMORPG가 아닌 조금 더 캐주얼한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에도 해외 흥행 사례가 좀 나왔었죠.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도 바람직하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먼저 이런 게임이 흥행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캐치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 투 원 모델이 조금 올해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내년에도 리레이팅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탑픽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쪽 가능성이 높은 크랩톤과 펄어비스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내년에 주요 게임사 신작 출시 목록을 정리를 해본 건데 게임사들이 사실 오늘 NC소프트도 보셨다시피 게임 출시에 따라서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스케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과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에 대작 출시가 있고 내년 하반기에 또 대작 출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는 모멘텀 공백기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인데요. 플레이 투 원 모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마케팅비를 크게 쓰지 않아도 유저들이 자동적으로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임 내에서 돈을 결국에는 실제로 벌기 위해서는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게임 내 활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게임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유저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 아이템을 돈을 주고 구매한다라고 할지라도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그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맞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는데 NFT를 활용해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아이템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게임 유저한테 귀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유저 입장에서도 게임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하고 돈을 써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표에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 투자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사실 올해 굉장히 흥행을 잘 하고 주가 상승도 많았던 위메이드가 있을 거고 그 이외에도 게임빌, 컴투스,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같은 업체가 NFT 관련해서 투자를 잘 하고 있고 실제로 게임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리레이팅 가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탑픽은 크래프톤 펄어비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통신 서비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내년까지 조금 편안한 성장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실 좋았습니다. 5G 가입자 성장이 잘 나왔고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도 잘 됐고요. 코스피 대비로 해서도 한 20%포인트 정도 아웃퍼폼을 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5G 가입자 성장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말 기준으로는
가입자의 침투율이 50%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G 가입자가 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5G 스마트폰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의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신사들이 어쨌든 5G 커버리지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내년쯤 가게 되면은 5G로 바꿀 이유는 조금씩 더 생기는 그림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통신사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이죠. 5G 가입자가 잘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 개선이 잘 나오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통신사들이 LTE 때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자연 교체 수요가 5G로 다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케팅비를 크게 늘릴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마케팅 경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캐펙스나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도 덜한데 사실 2019년 피크를 찍은 이후로 캐펙스도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5G 가입자 잘 증가하고 마케팅비나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익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통신사들은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또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익 성장에 따라서 배당도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잘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내년 말 기준으로 핸드폰 기준 침투율 50% 정도 말씀드렸고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거보다 높겠죠. 60%, 70%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요금이 비싸다 혹은 품질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규제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후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는 하는 상황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탑픽은 KT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5G 가입자 증가하고 비용 덜 쓰고 이런 부분들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은 상황에서 저평가의 어떤 이유들이 해소되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 자회사들이 좀 있었죠. BC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유선전화 매출의 하락세도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가 많이 축소되는 그림입니다. 앞서서 또 이제 통신사들의 문제가 규제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비통신 부분의 매출 성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 B2B 부분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성장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가의 하방을 잘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